인류는 자유 없이 번창할 수 없다. 우리가 자유 없이 벌어들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얻어낸 빵은 오로지 쓴맛일 것이다. 기술을 잘 갖춘 사람, 노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 민중을 해방시키고 길러낼 전사가 될 것이다. 개인에게 또한 전체 민중에게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은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권리에 대한 우리의 필요에서 비롯된다.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인간 권력도 저 문을 통과해 심장을 점령하고 지배할 수는 없다. 책략으로도 폭력으로도 불가능하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초보적인 방식이자 최초의 방식은 서로가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존중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의 해방은 집단적 주종관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결코 튼튼한 것이 될 수 없다. 자유는 무거운 짐과도 같아서 그것을 지고 가기 위해서는 오직 생활의 모든 측면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연합은 다양성과 양립할 수 없다. 한 집단이 협력을 통해 전진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시행착오의 연속, 지속적인 실험을 통한 대안 만들기이다. 협력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 서로 연대할 수 있다면 사장 없이도 전진 가능하다. 즉 자유와 정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해방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 사회관계와 공존이 강제력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해체적인 개인주의에서 불명예스러운 집단주의로 넘어왔다. 자유에 대해 이번 세기처럼 많이 떠들어댄 적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자유를 부정하는 시스템과 이론을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요즘처럼 말이 많았던 시대는 없었다. 그러나 이토록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덜 존중받은 적은 없었다. 오늘날 인간은 아주 쉽게 희생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값어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류에 대해, 공동선에 대해, 계급의 동등한 이익에 대해, 그리고 인류의 복지에 대해 최근 수년간처럼 떠들어댄 시대는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상한 레토릭으로 얼마나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사회 상황처럼 강자들의 변덕과 야심, 자만과 오만, 이기주의와 잔인성이 팽배한 시대는 없었다. 그 결과 대중, 인간, 인류의 진정한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유를 사랑하는 자는 타인도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존중도 자유도 없이 팽창해간 공동체. 따라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다원주의 없이 진화하는 공동체에서는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없다. 협동조합 체험은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했고 자유를 향유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유와 복지를 추구하고 쟁취하기 위한 시도였다. 비록 시민과 민중이 때때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이를 부정하거나 기만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자유는 약자에겐 억압이다. 도미니크 수도사 라코르데르가 말했듯이 빈자에겐 법이 자유이다. 고속도로나 도시의 중심가에 차를 몰고 나간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다른 차량들이 요구하는 자동차 속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의 안전과 자유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조합원들 마찬가지로 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규칙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그 규칙도 엄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함과 결핍에 관대하다. 단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런 결함과 결핍을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보수주의와 전체주의의 유혹과 위험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적 감정의 주된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관용이다. 이 관용의 기본 목표는 타자에 대한 인정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면에 서로 다른 인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 모두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서 현자, 예술가, 철학자, 한 가족의 가장, 노동자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각각의 인격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도 서로 다르다. 한 사람 속에 여러 이웃이 함께 공존하지만 그 이웃끼리 서로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내면에는 대개 여러 인격이 존재한다. 이 인격들은 저마다 자신이 간섭해야 할 때와 그 개입에 맞서 안갚음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적당히 변장한 독재자가 존재한다. 아무리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로 자랑스럽게 여길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모두의 내면에는 이기주의자가 웅크리고 있다. 이 인격은 늘 눈치가 빠른데 다른 이들이 아주 살짝이라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것을 금세 간파하는 재주를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더 많은 검소함을 수용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이 미덕을 사회생활에 이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많은 사회적 의무를 굳이 정할 필요도 없거니와 최소한 그 많은 사회적 약속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극기, 희생, 금식 등을 통해 여러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대화와 협동, 자유와 의무는 인간 노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려는, 즉 경제를 인간화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적인 수단들이다. 협동조합 민주주의는 작동 가능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이 민주주의의 최상의 공헌은 정확히 아래로부터 위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이런 방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유지될 수 있다. 인간은 소진되거나 피로감을 느낀다. 그럴 때 민주주의가 혁신의 자원이 된다. 우리가 매우 친애하는 민주주의는 독재로 퇴행할 수 있다. 위에 있는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아래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잘 따라가야 할 이들이 의구심 때문에 자신의 재량으로 상상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도피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 따라서 자유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자 의무이다. 일단 당당하게 채택되고 나면 민주주의는 스스로 규율과 책임감과 연대 구축을 향해 나아간다. 확실히 민주주의는 진정한 사회 진보로 나아가게 된다. 민주주의는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